안녕하십니까.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청년들 마음건강 프로젝트. 오늘은 청년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힘들죠. 원래 청년이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야 되고 결혼 남들이 막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 항상 고민하고 20대가 그런 20대가 꼭 청소년 시기를 다시 겪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예정돼 있는 삶을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90년대, 80년대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생각하는 게 이루기 어려운 일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왔을 때 말하는 증상들,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시험 보는 청년들이 많죠. 공시생이 역대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무원 시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공정한 사회 진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무원만큼 또 대우를 받을 자신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이제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센터에 상담 온 청년 중에 공무원 시험을 2번 떨어지고 3번째 시험 보는데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다고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두 손을 꼭 모아서 소화제를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소화가 안 된다는 증상을 말하러 온 건 아니죠. 대표적인 신체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되는 거죠. 대개 이제 신체화 증상이 언제부터 경험이 되냐면요. 사춘기나 청년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좀 더 흔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예민하게 잘 느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몸으로 스트레스를 오는 경우가 있죠. 신체화는 원인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을 준비를 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 증상을 막 느껴요. 실제로 이렇게 증상을 느끼는 청년들을 보면요. 신체화라는 게 이제 정신적 문제가 몸으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이 증상이 꾸미는 건 아니에요. 꾸미는 건 아닌데 위험한 증상에 질환이 걸려서 이게 증상으로 생각되면 환자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염려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 경미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환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근거 없이 걱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체화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가 실제로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증상으로 생긴 것이다.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끝나면 그 아픈 게 싹 사라집니다. 청소년 시기에 비슷한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아침에 갔는데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아.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 배가 많이 아파서 나 수업 못 받을 것 같아. 배가 조금 아팠는데 더 아파. 많이 아픈 것 같아. 진짜 아픈 것 같아. 못 참을 정도로 아픈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학교에 있는 그 상황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걸 예민하게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조금 아프던 게 진짜 많이 아픈 걸로 변해요. 그래서 식은땀이 뻘뻘 나고 막 많이 아픈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 배 아파요. 너무 아파요. 땀 뻘뻘 흘리고 막 전전긍긍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배가 아팠던 그 친구가 교문을 한 발짝만 나가는 순간 갑자기 배 아픈 게 어떻게 돼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2발, 3발, 4발, 5발 가면서 배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몸의 반응도 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되게 그 경미한 경험이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배 아픈 게 사라졌다. 이제 그 시험 불안 있는 친구들도 청소년 시기에도 많고요. 그게 이제 청년들도 이제 시험 불안이 같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학생 시절에 보던 시험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지만 이렇게 그 어려운 시험들, 특히 이제 대입 시험이라든지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특히 뭐 입사에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스트레스가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신체화 증상이 있는 청년들이 꽤 많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정도 스트레스에서 멈추면 좋은데 이게 신체화 장애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화 스트레스 상태는 그냥 그런 증상이 좀 있지만 견딜 수 있어. 내가 일상을 견뎌낼 수 있어. 그런데 신체화 장애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일상을 못 견뎌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병원을 갑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갑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요. 그래서 왔어요. 검사 다 해봅니다. 근데 증상을 말하고 치료를 받아요. 이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이게 금방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이렇게 이게 멀쩡하게 나오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병원 갔는데 안 돼? 그럼 저 병원 가도 안 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병원을 다니느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검사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염려증, 신체화죠. 신체화 장애가 상태가 높을 때는요, 불안장애하고 우울증이 같이 동반해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서는 아프지 않는다는데 내 몸은 자꾸 아파. 그러면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이게 불안해지고 이게 병이 낫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깔아지겠죠. 이게 우울증이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신체화 장애와 관련이 있는 내용 중에 신체화 장애에 걸린 환자들은요, 자아도취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자아도취는 뭘까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뭘까요? 치료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외과적인 진료로 그 증상이 낫질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이유는 스트레스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그 신체화 장애까지 가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신체화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통, 숨이 차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배가 아프다, 피곤하다, 어디가 막 가렵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이제 힘이 이제 빠진다,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정신과적인 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심해지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진료해서 검사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몸이 아파 이럴 때는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일단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검사를 제대로 하시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런 걸 해서 일단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단을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무기록을 참고해서 과거의 증상이나 과거의 검사 결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전혀 증상이나 검사 결과 참고할 게 없다 그러면 신체화 증상으로 보고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안 나왔는데도 계속 몸이 아픈 건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극복할 외과적 치료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요, 대부분 이제 이제 대중적인 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검사를 피하고 환자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그 신체 증상이 생겼다고 얘기해주면
외계해 주면서 이제 환자를 이제 일단 안심시키시거든요, 병원에서.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지 정신과적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거절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되게 그 정신과 치료보다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래요? 배가 정말 아프신가요? 배가 아파서 어떤 정도인가요? 그러면, 이 정도로 배가 아파서, 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하게 되시나요? 뭐 이렇게 막 인지적인 치료로 막 들어가요. 아픈 것 때문에 정말 당신이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장애가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프다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 근거를 사실 의사도 되지 못하면 자기도 못 되죠. 그러면 이제 인지적으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뭐 행동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배가 아프지만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뭐 10분, 20분, 30분 늘려가면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라고 하는 이제 행동 치료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신체화 증상이 온 청년들한테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배가 아프시면 쉬셔야죠. 못 쉬어요. 시험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배가 아프시니까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쉬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막 합니다. 막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장애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스트레스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공감을 많이 해드려요. 아픈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쉬시면 좋겠다. 안정을 취해라. 지금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또 아프던 사람들도 이렇게 공감을 좀 받다 보면 그니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힘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되는 일 때문에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공부를 너무 앉아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서 공부도 하셔야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천천히 내 몸에 적응시켜가면서 하셔야지 한 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되게 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학습 시간이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고. 청년들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 되게 어려운 시험이 많죠. 그러다 보면 불안해서 자리를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쉴 때 잘 쉬시고 주무실 때 잘 주무시고 드실 때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체력이 좋아야 공부를 하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을 혹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막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배가 아픈 것 같고 이러면 센터 오세요. 제가 이렇게 궁디팡팡 해드릴게요. 그래요. 힘든 공부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근거 없는 통증이 자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이게 장애로 넘어가기 전에 상담실이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다 털어놓고 가시고요. 네, 이렇게 마음에 있는 쓰레기도 좀 던지시고 이게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다 그럼 병원 가서 빨리 진료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울제 치료를 받으셔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거나 정신과 이런 진료 받는 거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는 도움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